한 남자가 무대에 섭니다. 발끝 하나로 수만 명을 일으켜 세우고 뒤로 미끄러지는 걸음 하나로 시대를 바꿉니다.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무대 하나로 전 세계를 열광하게 했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20세기에 그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했던 만큼 평생 동안 루머에 시달리며 살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죠. The thing that is most discussed about you, I think, is the fact that the color of your skin is obviously different than it was when you were younger. What you have done or are doing, are you bleaching your skin, and is your skin lighter because you don't like being black? I have a skin disorder that destroys the pigmentation of the skin. It's something that I cannot help. I'm a black American. I'm proud to be a black American. I am proud of my race. I am proud of who I am.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가 가장 큰 무대에서 같은 흑인이었던 오프라 윈프리에게 받은 질문, 그리고 그가 늘 진실되게 대답했다는 건 그가 죽은 뒤에야 증명됩니다. 그는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죠. 사망 후 부검 보고서에 적혀 있던 한 단어, 백반증. 그가 평생 오해의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30년 넘게 외면해온 마이클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마이클 잭슨은 지구 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프 더 월, 스릴러, 배드, 데인저러스, 히스토리 앨범이 나올 때마다 세계가 들썩였죠. 당시 음악 시장은 백인의 락과 흑인의 블루스, 재즈, 소울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MTV는 백인 아티스트들만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은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데 흑인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이 그 장벽을 뚫고 MTV에 방영되게 됩니다. 마이클의 음악은 인종 상관없이 모두의 찬사를 받으며 1년 만에 3,200만 장의 판매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의 음악은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팝의 세계를 새로 열었죠. 1982년 스릴러, 이 앨범 한 장에서만 7곡이 빌보드 탑10에 올랐습니다. 한 앨범에서 7곡을 탑10에 진입시킨 건 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마이클 잭슨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1993년 슈퍼볼 하프타임이 말해줍니다. 전통적으로 슈퍼볼 하프타임은 시청률이 뚝뚝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관중은 자리를 뜨고 시청자는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곤 했죠. 무대 위에 솟아오른 마이클은 거의 2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을 뿐인데 관중석은 무너질 듯 끌어올랐죠. 그리고 그날 슈퍼볼 역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의 시청률이 슈퍼볼 경기보다 오히려 더 올라간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남자, 그리고 그를 평생 괴롭혔던 족쇄, 그 단서는 이 영상 속 마이클의 흰 장갑에 있습니다. 1983년 모타운 25주년 무대, 검은 모자, 검은 옷, 그리고 한쪽 속엔 빛나는 장갑. 빌리 진이 흐르고 그가 뒤로 미끄러지는 순간 다음날 전 세계가 그 걸음을 따라 했습니다. 세상은 그 한 손의 장갑을 단지 퍼포먼스라고 생각했어요. 마이클 잭슨다운 개성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마이클은 자서전 문워크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쪽 장갑이 멋져 보였다. 양손에 끼는 건 너무 평범했다. 라고요. 마이클의 빛나는 장갑이 무엇을 가리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디자이너였던 마이클 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이클의 백반증이 손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손에 감은 손가락 테이프가 얼룩덜룩한 피부를 가리는 역할을 겸했다고 전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평생 그를 따라다닌 그림자 백반증. 백반증은 피부의 색소가 사라지면서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는 병입니다. 백인이든 우리 같은 피부든 누구나 걸릴 수 있죠. 하지만 피부색이 짙을수록 그 경계는 선명해지고 흑인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전 세계의 시선을 받는 탑스타라면 더욱더요.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이 병을 거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마이클 잭슨은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과 수모를 오롯이 혼자서 견뎌야 했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마이클은 웃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했던 평범한 아이입니다.
얼굴 옆으로 V자를 그린 손, 그리고 그 손끝을 한번 보세요. 손톱 양옆을 보면 색이 살짝 옅게 빠지고 있습니다. 손끝은 백반증이 가장 먼저 생기는 부위입니다. 웃고 있는 이 아이의 손끝에서 백반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세상도 몰랐을 뿐이죠. 백반증은 상처나 물리적 마찰이 반복되는 부위에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이클이 무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위는 손, 무릎, 팔꿈치, 발끝입니다. 백반증이 가장 잘 번지는 부위 역시 같은 자리죠. 격렬한 안무를 매일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가혹한 굴레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마이클에게 이러한 점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의사도 없었을 겁니다. 마이클은 백반증 외에도 원반상 홍반 루푸스도 함께 앓았습니다. 백반증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뇌 면역 체계가 뇌 세포를 공격하는 병이죠.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이 하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함께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마이클은 그중 루푸스를 함께 앓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백반증으로 피부과에 처음 간 것은 1983년입니다. 처음에는 메이크업으로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1984년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움, 펩시 광고 촬영 6번째 테이크, 빌리진에 맞춰 계단을 내려오던 순간 폭죽이 마이클의 머리 바로 뒤에서 터졌습니다. 가연성 오일이 잔뜩 발라진 머리에 불꽃이 닿는 순간 머리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두개골에 거의 닿을 만한 두피 3도의 화상을 입고 말았죠. 그런데 화상 재건 수술을 거듭할수록 루푸스가 두피염증을 끊임없이 일으키며 봉합한 자리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못했고 계속 재수술을 받으면서 탈모 부위는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또한 백반증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면역계는 자신의 색소세포를 더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화상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백반증을 악화시켰고 수개월에 걸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백반증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번졌습니다. 화상 이듬해인 1985년 마이클은 We Are the World를 발표합니다. 아프리카 기아고우를 위해 미국 최정상 아티스트 수십 명을 한자리에 모은 프로젝트, 마이클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했습니다. 화상을 입고 두피 재건 수술을 받는 와중에도 마이클은 세상을 위한 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1986년 마이클은 조직검사로 백반증을 확진받습니다. 백반증은 이미 얼굴과 상체로 빠르게 번졌고 더 이상 메이크업으로 감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백반증이 점차 옷 밖으로 번지면서 피부색 변화는 앨범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앨범이 나올 때마다 마이클의 피부가 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백반증이 번질수록 갈색 메이크업으로 피부톤을 맞추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의 얼굴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서전에서 코성형 2번, 턱성형 1번을 직접 인정했습니다. 1979년 안무 도중 코가 부러졌고 성형외과 의사 스티브 호플린을 찾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형 수술도 백반증에 영향을 줬습니다. 절개가 반복될수록 얼굴에도 쾌분화 현상이 나타났고 코, 입, 눈 주변으로 하얀 반점이 번졌습니다. 달라지는 얼굴, 번지는 병, 쏟아지는 루머. 이 모든 것이 다시 스트레스가 되어 병을 더 번지게 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마이클은 끊임없이 자신의 새로운 앨범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1987년 배드, 1991년 데인저러스, 앨범마다 세계가 다시 들썩였고 배드 월드 투어는 약 440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대 위 그에게서 음악보다 다른 것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벗겨진 상황에서 차라리 남은 정상 색소를 모두 제거해서 피부를 균일하게 만드는 탈색 치료, 사실상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남은 색소세포를 화학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것, 탈색 치료 후에는 본인의 피부색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클라인은 2009년 CNN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얼마 남지 않은 색소세포를 없애기 위해 탈색 크림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마이클의 피부색 변화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마이클은 왜 맑은 날에도 항상 긴 소매를 입고 긴 우산을 썼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멜라닌 세포가 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멜라닌 세포가 만드는 피부의 색소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백반증은 그 보호막을 무너뜨리죠. 멜라닌 세포가 사라진 피부는 자외선 앞에 무방비입니다. 마이클은 여기에 탈색 치료까지 받아 전신의 색소를 모두 없앴습니다.
그 결과 3가지 위협이 평생 따라옵니다. 피부암, 피부 노화, 원치 않는 일부 색소의 얼룩덜룩한 회복. 마이클이 여름에도 긴 소매, 맑은 날에도 장우산, 손을 써야 할 때 모자를 쓴 것은 이미지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신의 백반증으로 자외선에 무방비가 된 피부를 지키기 위한 의학적 필수 조치였습니다. 이것을 조언해 준 것은 마이클의 피부과 주치의 아놀드 클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과에서 마이클의 인생을 바꾼 또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 데비 로우, 클라인의 피부과에서 일하던 간호사였고 마이클의 팬이기도 했습니다. 둘은 환자와 간호사로 만나 1996년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아이에게서 다시 같은 일이 시작됩니다. 2010년 당시 13살이었던 첫째 프린스, 그의 팔에서 뚜렷한 흰 반점이 발견되며 외신이 백반증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저메인도 그의 자서전에서 프린스의 백반증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병은 마이클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 가문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지프는 윗세대의 한 친척에게서 시작된 병이라고 했습니다. 형 저메인도 자서전에서 자신에게 가벼운 백반증이 있다고 밝혔고 누나 라토야 역시 백반증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병력은 본인 외에는 확인할 수도 함부로 단정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병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 사람이 마이클이었고 그 병이 다시 아들 프린스에게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프린스의 사진을 보면 아버지와는 다른 점이 보입니다. 흰 반점 사이로 색소가 점처럼 올라오는 모습, 멜라닌 세포가 살아나고 있고 백반증이 치료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병을 가렸고 끝내 탈색을 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달라진 것입니다. 2009년 마이클은 This Is It이라는 대규모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12년 만에 복귀였습니다. 리허설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버텨주지 못했고 마이클은 매일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마이클의 주치의였던 콘레드 머레이는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에게 수술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했습니다. 매일 밤 프로포폴에 의지해서야 잠에 들던 마이클. 그는 그 약을 우유라고 불렀습니다. 6월 24일 밤 마이클은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그날 무대 위에 마이클은 완벽했다고 함께한 스태프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50살의 황제는 마지막 밤까지도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Update you now on tonight's breaking news. Multiple media outlets are now reporting that pop singer Michael Jackson has died. Jackson was not breathing when paramedics arrived at his home after a 911 call. We are watching for any new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향년 5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급성 프로포폴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검 보고서에는 사인 말고도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백반증. 1993년 9천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했던 그 대답은 16년이 지나서야 부검대 위에서 온 세상 앞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가 떠난 뒤 경찰이 그의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이클이 자신의 피부를 돌보고 있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Ready? Let's go. You cheater! Why? Why? I just took a shower and I washed my hair thoroughly. 그는 가장 많이 오해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순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네버랜드에 동물원을 만들고 전 세계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장갑, 테이프, 흰 양말. 그는 자신의 약점을 기호로 바꿨습니다. 세상이 비웃던 자리를 세상이 따라하는 상징으로, 피부가 변해가는 동안에도, 루머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그는 무대에 섰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의해 가장 많이 닳고 찢긴 사람이 세상을 치유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2009년 6월 25일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겐 6.25로 기억되는 그 날짜가 전 세계인에게 갖게 된 또 다른 이름, 세계 백반증의 날. 시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오고 마도웨 씨. 그녀 자신도 백반증과 함께 살아온 환자였고 동시에 누구보다 앞장선 활동가였습니다. 그녀가 사는 아프리카에서 백반증은 오랫동안 신의 저주로 오해받았고
환자들은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2011년 그녀는 마이클이 세상을 떠난 날인 6월 25일에 맞춰 라고스에서 작은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작은 추모로 시작된 이날은 곧 국경을 넘었습니다. 백반증 연구재단이 합류해 유엔에 공식 지정을 청원했고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30만 명이 서명란에 마이클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마이클이 아니었다면 백반증은 아직도 대부분에게 낯선 이름일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100명 중에 1명, 약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병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년 6월 25일 환자와 가족과 의사들이 함께 모입니다. 무료 검진을 하고 연구 기금을 모으고 더는 자신의 피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을 나눕니다. 치료도 달라졌습니다. 2022년 백반증의 색소를 되살리는 첫 치료제가 미국 FDA와 유럽 EMA에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치료와 엑시머 레이저도 더 효과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이클의 손끝에 작은 흰색 반점이 막 생기던 그 시절에 이런 치료가 있었다면 어쩌면 그 한쪽 장갑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억 속 마이클 잭슨은 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흑인이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백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백반증은 결코 드문 병이 아니며 지금은 여러 치료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 한마디가 마이클이 살아생전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6월 25일은 세계 백반증의 날입니다. 마이클은 혼자였지만 그가 남긴 이날 덕분에 이제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